김현정의 뉴스 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이번 설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넉넉한 에너지를 좀 얻으셨어야 하는데 혹시 지금 귀경길 도로 위에서 지쳐 있는 상태는 아니신가요? 그래서 오늘 뉴스쇼는요, 설 특집으로 편안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국인이 사랑한 작사가들 그 두 번째 시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불후의 작사가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작사가 편, 어제에 이어서 그 긴 여행 함께해 주실 분,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명절에 집안일을 좀 돕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지금 돕는 정도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합니다. 아니 막 전도 붙이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탕도 만들고 떡국하고 다 합니다. 네. 와, 이거는 그걸 충실히 봉사하지 않았을 때 저한테 나오는 형벌이, 주어진 형벌이 정말 한 해를 지배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십니다. 또 부지런히 가서 음식 만들고 준비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그 소문나지 않은 셰프예요. 아, 음식 잘하세요? 네,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아내도 좀 기다리는 편이죠. 아, 차라리 당신이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유쾌한 분이십니다. 임진모 씨. 음악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음식도. 음자로 시작하는 거 2개 잘한다니까. 음악, 음식. 좋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 오늘 떠나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사가 편. 어제 일부는 이제 싱어송라이터들 네. 만나봤고 또 50년대, 70년대 작사가들을 만나봤는데 네. 오늘은 그럼 이제 90년대 작사가로 가는데요. 네. 미리 좀 말씀드릴 건 네. 작사, 작곡, 노래까지 다 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이 워낙 많습니다만 오늘 저희들은 작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네. 네. 그러니까 전문 작사가, 네. 네. 예, 전업 작사가 네.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네. 그리고 조금 시대적으로 뒤. 그러니까 아. 200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지난번에 반야월 선생님 했잖아요. 어제는. 예. 그러니까 조금 90년대 이후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인데 특징은 뭐냐면 이때 여성 작사가들이 완전히 강해요. 굉장히 대세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돌 와서 네. 아이돌 음악 와서는 조금 변화가 됐지만 우리가 흔히 듣는 이른바 이제 뭐 발라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아주 그 여성 작사가들이 분발했죠. 90년대부터 그럼 한 분 한 분 좀 살펴볼까요? 누가 네네.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일단은 저는 그 작사하면 떠오르는 게 지혜예요. 지혜. 지혜 씨. 홀로 된다는 것 이거 한 방으로. 왜냐하면 이때가 왜 중요했냐면 우리 가요계 음반이 밀리언셀러 시대를 열거든요. 그 밀리언셀러 신화를 갖다 일으킨 곡이 홀로 된다는 것. 지혜. 변진섭의 예. 곡. 네. 그리고 또 지혜 다음이 박주현이죠. 아, 지혜 씨 곡은 그런 홀로 된다는 것 말고도 또 어떤 것들 좀 기억나세요? 예를 들면 저는 기억나는 게 네. 로라의 네, 네, 네. 작사도 그분이 했고 네. 윤상의 잊혀진 것들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있고 굉장히 많아요. 이정석의 여름날의 추억도 이분 곡이에요. 아무도 찾지 않는 바닷가엔 어느새 불꽃처럼 솟아오르던 사랑 노래 들려오네. 지금은 가고 없는 너의 모습 그리며 나 이제는 외로이 앉아 사랑 노래 불러보네. 짧았던 우리들의 여름은 가고 나의 더 잘하시네, 저분.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그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주현이 강했고 그리고 조성모 시대에 아주 강했던 강은경 씨가 있고 아, 그리고 또 아이돌 음악도 많이 작곡한 김이나 씨도 있고 지금 진행도 하지요. 네, 네, 네. 예. 그런 분들을 쭉 오늘 좀 살펴보는 시간 네,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주현 씨 얘기부터 좀 풀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박주현, 네. 1984년에 데뷔한 예. 가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하고 다른 게 지혜도 사실은 연기했잖아요. 아, 탤런트 출신이에요? 예, 연기했는데 작사가로 전향해서 완전 성공했단 말이죠. 근데 박주현도 사실 앨범을 냈어요. 근데
사실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작사를 한번 해보라 이렇게 권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박주현 시대를 열게 됩니다. 네. 1집 홀로 된다는 것이 지혜 씨가 작사한 곡이라면 네. 2집에 너에게로 또다시 숙녀에게 이런 거는 다 다 박주현 씨 네. 곡이네요. 흔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 가요계에서 90년대 발라드, 변지섭 등등 많은 사람들이 발라드에 들어오죠. 90년대 발라드는 박주현이 평정했다 하는 그런 말이 있고, 일단 콤카에 등록, 그러니까 저작권 협회에 약 300여 곡이 등록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히트곡이요, 제가 알기로 거의 한 7, 80곡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전주만 들어도 알 정도의 곡들이. 예를 들면 뭐 입대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곡,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어색해진 짧은 뭐 이거 있잖아요. 어색해진 짧은 뭐. 예. 이 노래는 지금도 예. 군대 갈 때 듣는 노래죠. 듣는 노래인데 이제 다 놀래죠. 아, 이때는 3년이었구나. 그러네요. 그러네요. 예. 또 어떤 곡 있죠?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 음. 뭐 너의 결혼식도 박주현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이거 진짜 하림의 명곡인데 이것도 박주현입니다. 슬픈 언약식 김정민이죠. 그리고 변지섭의 숙녀에게 너에게로 또다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진짜 많아요. 진짜 많네요. 결정적인 건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네. 이 그러니까 곡도. 9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까지는 네. 그냥 박주현이 장악했다. 적어도 노랫말은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저는요, 이 박주현 씨의 곡들은 네. 첫 어절에 강한 임팩트가 있는 특징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이병열차 안에서라면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네네. 오래전 그날 윤종신의 곡이라면 네. 교복을 벗고, 네네. 변진섭의 숙녀에게라면 네. 어쩌면 처음 그때 네. 시간이 멈춘 듯이. 예. 그러니까 다 굉장히 첫 어절에 네. 확 꽂히는 게 있어요. 그게 박주현 수법인 거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작곡가는, 히트 작곡가는 언어의 핵심을, 가장 중요한 언어는 코러스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다이언 레인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외국의 그 작곡가가 있는데, 그분은 반드시 가장 중요한 언어를 제목으로 해요. 제목으로. 그 제목 부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근데 박주현은 그게 아니에요. 제목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승부를 걸어요. 딴 네. 어색해진. 그리고 이게 네. 첫 소절을 그러니까. 듣는 순간 네. 좋다. 네네. 이 느낌. 그게 돼야지 한국 가요는 중요해요. 그리고 또 그게 이 디지털 시대 때는 짧게 들려서 승부를 걸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법이 지금 가동되면 더 좋을 거예요. 요새는 이제 후크송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후크송은 이제 보통 이제 코러스에다 쓰는데, 네. 이제 후크를 갖다가 지금은 코러스에 쓴다면 이제 그 90년대. 박주현은 아예 처음에 그 언어들 배열에 더 중점을 둔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말 가사 잘 써요. 네네네. 주영훈 씨는요. 대학에서 실용음악과 수업 시간에 네. 박주현이라는 과목을 따로 만들 정도였다, 이렇게 극찬하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도요, 박주현 같이 가사 쓰고 싶어하는 지망생들이 진짜 많아요. 자, 그러면은 노래를 우선 듣고 나서 박주현 씨 이야기 조금 더 풀어가 보죠. 변진섭의 숙녀에게, 그리고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 첫 소절을 주의하면서 들어주세요.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보여주기 싫었어. 손은 드는 사람들 속에 그댈 남겨두기 싫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대 나를 잊을까.
잠들지도 모르지만 어느 날 그대 편지를 받는다면 며칠 동안 나는 잠도 못 자겠지.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이런 생각만으로 눈물 떨구네. 내 손에 꼭 쥔 그대 사진 위로 어쩌면 처음 그땐 시간이 멈춘 듯이 미지의 나라 그곳에서 걸어온 것처럼 가을에 서둘러온 초겨울 새벽녘에 반가운 눈처럼 그대는 내게로 다가왔죠.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허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그대의 맑은 미소는 내 맘에 꼭 들지만 가끔씩 보이는 우울한 눈빛이 마음에 걸려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나 그대 아주 작은 일까지 알고 싶지만 어쩐지 그대 내게 말을 안 해요. 하면 그대 잠든 밤 꿈속으로 찾아가 살며시 얘기 듣고 올래요. 예, 박주연 작사가의 곡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첫 번째 들으신 곡이 김민우의 이병열차 안에서고요. 지금 끝난 곡이 숙녀에게 변진섭의 네. 곡. 참 아름다운 곡이죠. 아, 진짜 노래 가사 너무 좋다. 네, 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마 3년 얘기 딱 들으면서 그 시대에 군에 갔던 사람들은 요즘 보고 그럴 거예요. 요즘 18개월이잖아.
아유 군이 너무 짧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제가 그 경험이 있어요. 그 지금 90년대생들하고 좀 많이 예. 어울리는데 우리 때는 호흡이 느렸잖아요. 지금은 이 디지털 시대, 게임의 시대 때 엄청 빨리 흐르잖아요. 예. 요즘 드라마 전개 보세요. 그런 빠른 걸 보는데 18개월이 얼마나 긴 세월인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18개월은 과거 우리 때 3년보다 더 길 수도 있는 거예요. 아, 세상의 변하는 속도가 네네. 그때 3년과 지금이 비교도 안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른들은 좀 그런 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본인이 경험한 거 갖고 잣대 그 잣대로 재지 않았으면 나 좋겠습니다. 때는 말이야. 막 이거 하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1년 6개월도 엄청난 그럼요. 시간이다. 아유, 맞네요. 맞네요. 그리고 이제 박주현 작사가가 요거는 아마 우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그 가사를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요. 저도 사실 비슷하게 일기를 써요. 왜냐하면 저도 글을 쓰는 평론가이기 때문에 예. 잊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부터 일기를 시작했고 일기를 뒤져보면 비슷한 상황들이 꼭 경험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걸 조금씩 발전시킨 게 바로 지금의 가사다. 내가 그렇게 써놓은 거 보면 결국 그런 게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가사로 옮기는 거. 그러니까 막 엉뚱한 상상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적어놓은 것들을 조금 발전시킨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분은 특징이 뭐냐면 자필로 쓴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워크방 이런 거 컴퓨터 이런 거 안 하고 예. 쓰는 거죠. 지금도 이 컴퓨터로 안 하고 안 하고 다 쓴대요? 그런 연필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 보면 아마 그 지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컴퓨터는 지워버리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자기가 쓴 거는 좋은 게 가끔 생각나거든요. 근데 이거 남아 있거든요. 아, 메모로. 네, 메모로. 아. 네. 그래서 저도 참 아직도 제가 지금도 들고 다닙니다만 그 볼펜으로 적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직접 손을 움직여서 손가락을 움직여서 적으면 기억에 네네. 오래 가요. 그 자체가 영감을 주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예. 박주현 작사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을 작곡했는데 음. 가장 아끼는 곡은 어떤? 제가 알기로는요. 아무래도 박주현은 변진섭으로 유명해졌어요. 변진섭은 두 명을 위대한 작사가 만들었죠. 아까 지혜, 그다음에 박주현이에요. 너에게로 또다시. 근데 아마 그래서 그걸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저는 변진섭의 너에게로 또다시 이걸 꼽을 것 같고 너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리 힘들었을까. 이제 나는 알았어. 내가 죽는 날까지 널 떠날 수 없다는 걸. 또 하나 꼽는다면 조용필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건 너무 잘 나온 곡이에요. 이 곡을 작사하게 된 스토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던데. 네네. 예. 그러니까 조용필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한 3곡 정도 보내주셨는데 한국에서 그냥 거의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멜로디만 한 네. 3곡이 왔는데 네네. 한 멜로디를 듣는 순간 작사가의 머릿속이 멈췄어요. 그렇죠. 40을 바라보는 남자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를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그 후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이야기를 쓸 때 본인이 되는 마음으로 쓰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줬다. 이 말은 뭐냐면 딱 어떤 상황이 딱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작사가들의 고민은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지난번에 이걸 썼는데 이걸 다시 동원할까? 그 감정을?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0을 바라보는 남자. 어느 정도 지금은 뭐 40 바라보는 게 별로 나이가 들어 보이지 않습니다만 옛날 우리가 40 되면 이건 거의 청춘은 완전히 작별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내 나이 40살에는 네,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런 남자가 다시 세상으로 정말 젊어졌을 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을까? 그걸 쓴 거예요, 그 말. 아니 생각해 보니까 지금 40 바라보는 남자면 아주 귀여워요. 38살 나오니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이게 좀 안 맞는데.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요 8, 90년대만 해도 네. 40 하면 중년, 그러니까요. 아재 요 네네. 느낌 불신 나거든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 세월이 바뀌면서 막 지금 40 바라보면 여전히 뉴진스에 누가 제일 이뻐? 아이브는 그 멤버가 제일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고 있을 텐데 맞네요. 옛날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심각했단 말이죠. 40대 남성의
빙의가 돼서 박주현 작사가가 쓴 거 이제 그랬으면 좋겠네. 가사를 좀 보니까요.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의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이 참 이거 듣죠 선생님. 듣고 오죠. 조용필 씨 곡은 어제 좀 들었으니까 네네. 누구 버전으로 좀 들어볼까요? 이거 사실 나는 가수다에서 박재현이 이걸 불러서 다시 박재현 시대의 이름이 알려졌다. 그리고 또 조용필을 소환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박재현 노래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짙은 마음을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손에 익은 물건들 편히 짤 수 있는 곳. 쓰고 싶어 헤매다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아, 진짜 좋네요. 가수 박정현 씨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가사를 쓴 사람은 박주현 씨. 갑자기 궁금해진 게 네. 멜로디가 있고 가사가 음. 있는데 네. 둘 중에 뭐가 먼저 나옵니까? 아까 우리 박주현 작사가가 조용필 측에서 세 곡이 왔대잖아요. 그 멜로디가. 분명히 멜로디로 해서 가녹음돼서 왔을 거예요. 이걸 듣고 이제 그 주요 멜로디 흐름에 이제 가사를 붙이는 건데 대부분은 작곡을 먼저 해서 거기에다가 노랫말 붙이는 게 아마 제 생각에 아마 7, 80%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본인이 쭉 저기 하다가 가사가 먼저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사가 잘 떠오르면 많은 작가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가사가 쉽게 막 써질 경우는 멜로디도 쉽게 따라 부른대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가사가 먼저 나와서 어. 거기에 멜로디를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많은 작사가들과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한 20% 정도, 20, 30% 정도고 대부분은 다 먼저 이제 보통 멜로디가 먼저 만들어지고 거기다가 노랫말을 붙이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런 식인 거군요. 네네. 2부에서도 네. 90년대 작사가들 박주현 씨 외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 떠오르세요? 예를 들면 김이나 씨 빠뜨릴 수 없을 거고 강은경 씨도 많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우, 노래를 들으면 빼놓을 수 뭐 네네. 아마 제 생각에는 숫자는 결코 박주현한테 뒤지지 않을걸요. 그래요. 그만큼 많은 히트곡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은경입니다. 네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1부 끝곡으로 박지연 작사가의 명곡 중 하나죠. 김장훈의 나와 같다면 전해드립니다. 저는 2부로 가 있겠습니다. 어떤 약속도 없는 그런 날에 너만 혼자 집에 있을 때 넌 옛 생각이 나는지 그럴 땐 어떡하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비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그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 생각나 너의 방안을 정리하다가 내 사진이 혹시 나오면 넌 그냥 찍고 마는지 한참을 바라보는지 또 우울한 어떤 날 비마저 내리고 늘 우리가 듣던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오면 나처럼 울고 싶은지 왜 자꾸만 후회되는지 나의 잘못했던 일과 너의 따뜻한 마음만 더욱 생각나 그대여 나와 같다면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이번 설 연휴 뉴스쇼에서 작사가 특집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대에 신금을 울린 노랫말과 작사가들의 뒷이야기들 들려드리고 있어요.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90년대, 2000년대를 휩쓴 작사가들의 이야기 들려드리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설 특집 김현정의 뉴스쇼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선 노래부터 듣고 오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인데 선생님 이 노래가 네. 1995년에 나온 노래인데 네. 그때 몇 살이셨습니까? 실례지만. 아유 저는 뭐 이때 이제 그만해야 하나. 그때는 참 30대 중반도 나이가 많은 거였어요. 그땐 그랬어요. 59년생이니까 95년이면 이제 나이가 아. 30대 중반 넘어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미 나이 들었던 척을 한 기억이 납니다. 인생의 네네. 고뇌를 안고 있을 중년으로 가는 그 나이죠. 저는 이때가 이제 대학 1학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 삼총사가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 노래를 엄청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 시절이니까 가방 이렇게 배낭 같은 거 메고 네. 잠실에서부터 가락동까지 삼총사가 걸어가는데 예. 한 친구가 네. 이 노래를 좋아하는 친구가 저한테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때는 왜 그랬는지 네. 불렀어요. 전곡을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네, 자, 처음부터 여러분.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여러분 배낭 메고 네. 잠실에서 가락동까지 걸어가는 네. 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저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죠. 술에 취한 네 목소리 문득 생각났다던 그 말 슬픈 예감 가누면서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희미한 두 눈으로 날 반기며 너 말했지 헤어진 그를 위해서 남아있는 네 삶도 버릴 수 있다고 며칠 사이야 윈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 있어도 널 갖지 눈물 섞인 네 목소리 내가 필요하다던 그 말 그것으로 족한 거지 나 하나 힘이 된다면 내게 울거지 두 눈으로 나를 보며 넌 물었지 사랑의 다른 이름은 아픔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며칠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 듣고 왔습니다.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 진짜 히트곡인데 근데 그 삼총사 네, 그 삼총사. 친구가 이걸 왜 불러달라고 그런 거예요? 뭐 그날의 이 분위기가 워낙 그때 히트곡이기도 했고 네네. 그날의 뭔가 날씨며 이런 게 좀 맞았던 것 같은데. 대학생 때 아마 그 친구가 네. 어떤 커다랗게 마음 상처 입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지금 이 노래가 진짜 얼마나 슬픈데요. 지금 한번 제가 가사 불러볼까요? 네. 며칠 사이 야윈 널 달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마지막까지도 하지 못한 말 혼자서 되뇌었었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있어. 나를 봐. 이렇게 곁에서도 널 갖지 못하잖아. 이건 진짜. 저희 선생님 예. 그 친구가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들이 다 속는 거라고. 우리 더 이상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명절에 이 싸움이 날 수가 있어가지고. 예, 설 특집 한국인이 사랑한 작사가들 음악평론가 임진모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 곡 워낙 가사가 좋아가지고 리메이크도 많이 됐죠. 커버라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했었죠. 거미도 했고 김현우도 불렀고 그랬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결국은요 가사가 남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노래도 이 작사가의 이름을 알려주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누구죠? 네, 바로 강은경입니다. 강은경 씨. 박주연, 김이나 씨보다는 덜 알려진 느낌인데 이분도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곡 많이 덜 알려진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2000년대 이제 조성모가 그야말로 시대를 강타했잖아요. 서태지 이후에. 예. 그때 그 조성모 노래 대부분이 강은경인데요. 아시나요? 예. 뭐 투해분 이런 그거 거 다? 다 강은경 거예요. 다? 예,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서 이 사람은 그 다양한 장르, 즉 다양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이거 완전 락이잖아요. 그렇죠. 김현성이 해본 이거 뭐예요? 완전 높이잖아. 발라드. 그 노래방은 이거 남자만 알아. 노래방 가서 네. 이거 부르는 거잖아요. 예. 높이 올라가는 거. 그 경쟁곡 중에 하나가 김현성의 해븐이라니까. 그래요. 예, 이것도 강은경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들이 강은경을 잘하는 게 하도 이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노래방 가서 깔리기 전에 노래 딱 선곡하면 뜨잖아요. 작사 작곡. 예. 모를 수가 없는 거지. 해분이 어떻게 부르죠? 아유 저 하지 마세요 그거. 기억이 안 나 지금. 해분 그럼- 좀 잠깐 찾아보세요. 그 어느 부분인지.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여기 네. 그대면 그대. 이게 젊었을 때 객기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참 위험한 거라고요. 본인도 성대 결절 왔기도 했고. 김현성 씨 성대 네, 결절 그래서 나중에 고생하셨. 얼마나 많이 안타까워했어 우리가. 그래. 그러고 보니까 조성모 씨도 네네. 너무 높은 곡들 또 때문에 있었죠. 목이 좀 네네. 상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또 그런 거에 대한 욕심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런 곡 있고 또 어떤 곡 있죠? 저는 그 가장 강은경한테 높이 평가해 주는 게 조수미의 나 가거든요. 슬퍼도 살아야 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근데 진짜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을 쓴 거하고 조수미의 나 가거든을 같이 썼다 그러면 그 이상 안 믿을 걸요. 야, 이게 한 너무 작곡가 다르니까. 곡이에요. 네. 한 작사가 곡이에요. 그리고 팀 하면 노래 뭐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도 강은경 작품이거든요. 비록 사랑은 아니라도 언젠간 한 번쯤은 돌아봐주겠죠 최근에 그 음. MBC 놀면 뭐하니에 나온 네. MSG 워너비의 바라만 본다. 이것도 굉장히 큰 히트한 곡인데 네네. 이거 작사도 강은경 네네. 씨네요. 그만큼 아직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콤카 한국음악권 저작협회 이사로 계세요. 예. 그 이사가 된다는 게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많은 곡들을 써낸 분들이잖아요. 네네. 조금 전에 조성모의 아시나요 말씀하셨는데 음. 최단기간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곡이 아시나요 아니겠습니까? 장르 다양한 거 또 한 번 얘기해 볼까요? 네. 뭐가 있냐면은
DJ DOC 머피의 법칙 알죠? 이것 때문에 DJ DOC 유명해졌잖아요. 이 곡도 강은경 예, 씨 예. 작사예요? 그리고 다비치는 지금도 여러 히트곡이 있지만 초기 알려진 게 뭐예요? 빨리빨리 파리파리란 말이에요. 예, 예. 이것도 강은경 거예요. 그리고 홍진영 사랑의 배터리도 그렇고. 아, 트로트도? 예, 이 사람 진짜 한마디로 해서 엄청 부자인 거죠. 저 부장 거예요. 아 정말 부러워요. 한 곡만 갖고도 세상에 벚꽃 엔딩 그 한 곡만 갖고 제가 알기로 진짜 장범주 씨는 수십억을 갖다 벌었는데 벚꽃 연금. 예, 예. 제가 어려워지면 이분들 찾아가려고 해요. 아니 아닌 게 아니라 네네. 그 2014년 작사 저작권료 1위가 김이나 씨였는데요. 김이나 씨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요새는 1위 못해요. 요새는 강은경 작사가가 1위입니다. 이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봤는데 2015년에는 강은경 씨가 강은경, 김이나, 박주연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뭐 그만큼 이게 2000년대 초반서부터 강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뱅크에 가질 수 없는 애가 90년대 곡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90년대 후반부터 2015년까지 이렇게 세다는 얘기는 거의 20년 만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그건 장기 집권이에요. 그러네요. 예, 지금은 사실 아이돌 음악이 세서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러네요. 장르 불문. 예, 예. 이 많은 곡들 중에서 네네. 임진모 평론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어떤 건가요? 글쎄요, 저는 뭐 다 좋은데 저는 팀 사랑합니다를 뽑고 싶고 듣고 싶은 거는 DJ DOC 노래 듣고 싶어요. 설이니까요. 좀 예, 예. 신나게 강은경 작사가의 곡 중에 DJ DOC의 머피의 법칙, 겨울 이야기, 거기다가 조성모의 조성모. 그 노래 하나 듣고 가야죠. 아시나요까지 이어드립니다. 돈 싫어 명예 싫어 나분한 음악 우린 정말 싫어 펑키 비트 신나는 댄스 노래하는 장렬히 래퍼 스타일 래퍼 제용 우리들은 DOC DJ 더 친구들과 미팅을 갔었지 뚱뚱하고 못생긴 애 있길래 와 쟤만 빼고 다른 애는 다 괜찮아 그러면 꼭 걔랑 나랑 짝이 되지 내가 맘에 들어 하는 여자들은 꼭 내 친구 여자친구이거나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나는 도대체 되는 일이 하나 없는지 언제쯤 내게도 기가 막힌 그런 눈부신 여자친구 하나 생길까 세상 모든 게 다 내 뜻과 어느 날 힘들게 날 하여도 내가 꿈꿔온 내 사랑은 너 위해 내 뜻대로
지나가버리고 난 후야. 내가 장식하고 싶던 아름다운 추억, 너와 함께 보내려던 이 겨울을 그냥 널 위해 샀던 선물들과 함께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 너를 만나려고 무척 많이 시도했지. 결국 너희 집 앞에서 나는 너를 기다렸지. 빨간 소프트 가서 너와 함께 내린 웬 남자를 보고 나는 깨달았지. 그토록 영원함에 매달리던 나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했던 나를 이제 잊고 싶어서 그랬는지 저랬는지 나를 몰랐던 너. 기다린 내게로 돌아와 꿈처럼 모든 걸 덮어줄 거야. 내게 돌아와줘. 내 곁에 있어줘. 쓸쓸한 이 겨울 동안 날 차가운 내 눈물 멈출 수 있게 내게 머물러줘. 쌓인 눈이 녹아도 또새 해가 밝아도 나의 혼자뿐인 겨울은 계속됐어. 수많은 밤 지나고 이 계절이 바뀌어도 내 맘은 늘 겨울인 걸 모르겠니. 늦은 밤 너그럽고 돈 많아 보이는 새 남자친구와 너희 집 앞에서 다정스럽게도 굿나잇 키스를 나누던 모습, 나의 눈물과 하얀 눈송이와 함께 점점 더 멀어지고 있어. 그러나 이건 이별이라 생각하지 않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너와 사랑을 하고 헤어지게 됐어.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생각나게 되는걸. 다시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 예전처럼 그댈 한번 만나보고 싶다. You and me 지금 멀리 있다 해도 그건 잠시 너의 외도라고 생각해. 여자들은 눈이 내리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돌아와 기다린 내게로 돌아와 눈처럼 모든 걸 덮어줄 거야. 내게 돌아와줘. Yeah, 나는 너 없인 정말 못 살아. 또 있어줘. 쓸쓸한 이 겨울 동안 날 차가운 내 눈물 멈출 수 있게 내게 머물러줘. Yeah, 멀리 있는 너에게 내 맘 털어놓지만 맘 한구석엔 여전히 허전했어. 외로움을 달래줄 그런 여자 어디 없나. 남아있는 이 겨울이 따뜻하게.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댈 보면 자꾸 눈물이 나서 차마 그대 바라보지 못하고 외면해야 했던 나였음을 아시나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그대 오가는 그 길목에 숨어 저만치가 않은 뒷모습이라도 마음껏 보려고 한참을 서성이 왜 그런 얘기 못했냐고 물으신다면 가슴이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듣지 못하는 병이라도 들면 그땐 말해볼 수 있을까요? 모르셨죠? 이렇게 아픈 내 마음 끝내 모르셔도 난 괜찮아요. 그댈 향한 그리움의 힘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대가 없으면 나도 없죠. 몇 번을 다시 태어나고 다시 떠나도 그댈 만났던 이 세상만한 것은 없겠죠. 여기 이 세상이 아름다운 건 그대가 머문 흔적들 때문에 아마 슬픈 오늘이 같은 하늘 아래 그대와 내가 함께 서 있는 마지막 날인 건 그댄 아시나요? 김현정의 뉴스쇼 설 특집 한국인이 사랑한 작사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아시나요? 좋네요. 네. 강은경 작사가의 세계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누구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아까도 조금 언급하셨죠. 김이나. 김이나 씨. 네. 진짜 김이나 이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죠. 한 사람으로 충분해요. 마치 아까 강은경이 조성모라면 예. 이영훈 선생님이 이문세라면 예. 이분한테 따라가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 아이유. 아이유의 아이유의 작사가. 결정적인 게 아이유가 처음에 마시멜로에서 히트곡 1위가 못 됐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2PM의 임수롱과 같이 듀엣을 해서 1위에 오른 곡이 잔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야말로 김이나야. 완전히 잔소리가 히트되고 난 다음에 이제 3단으로 해가지고 삼단 좋은 고음. 날 3단 고음. 그래서 이제 좋은 날이 완전 대박치잖아요. 예, 예. 그게 바로 이제 김이나 시대의 전성기가 활짝 열린 거죠. 아, 그럼 김이나 씨는 아이유의 좋은 날과 함께 김이나의 전성기도 열리고 그렇죠. 아이유의 전성기도 열린 거예요? 그리고 뭐 그 뒤로도 아이유의 너랑 나, 하루끝, 분홍신. 자, 그러니까 이거 몇 곡만으로도 이미 끝난 거죠. 그리고 그럼 아이유는 지금 어떤 가수예요? 최고죠. 최고잖아요. 최고죠. 라디오 덮어요. 특히 그 아이유 곡은 라디오에서 아주 강하거든요. 라디오와 어울리는 곡들이 많아요. 네네. 그냥 방송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묘비에도 새기고 싶다. 나의 대표곡 그럴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유의 좋은 날이고 아마 좋은 날은 엄청 히트했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도 덩달아 알려줬기 때문에 예. 그걸 최고로 꼽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진짜 더 평가해주고 싶은 건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부하걸. 네. 부하걸의 이 두 곡 어쩌다. 이거랑 그다음에 아바카다. 그것도 다 김이나 씨 거예요? 이것도 김이나 작사입니다. 어허.
그 이선희 씨 곡은 네네. 이 활동하던 시기하고 김이나 씨 활동하던 시기가 안 맞을 것 같아서 저는 뭐 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했는데 그 중에 그대를 만나도 김이나 씨 곡이네요.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이미지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는 곡은 아니에요. 그렇죠. 약간 스타일이 아이유나 브로거에 맞았다면 이선이랑 잘 안 맞는데 음. 그게 또 라디오 애청곡이 되고 또 많이 흘러나왔잖아요. 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그래서 이 곡도 묘비에 새기고 싶은 곡으로 꼽았어요. 제가 요 후일담을 어디선가 들었는데 네네. 이선희 씨가 네. 이제 나는 더 설레고 뭐 사랑에 관한 섬세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동의가 안 된다. 이제 나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작사를 봐도 뭐 설레고 이렇게 잘 동의가 그렇죠. 안 되더래요. 네. 근데 김이나 씨의 작사를 보면서 내가 동의가 되더라. 그게 바로 그 중에 그대를 만난데요.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했어요. 그만큼 작사가 중요하고 한 곡의 작사가 노래 부르는 사람의 마음도 바꿔버립니다. 이 김이나 씨 곡 이분도 장르가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다는 생각이 드는 게 트로트 작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임영웅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래도 가장 알려진 곡이 이제 나만 믿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쓴 사람이 김이나예요. 굳은 비가 오면 세상 가장 큰 그대 우산이 될게 그댄 편히 걸어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르 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위대한 작사가들은 다 장르 불문이네요 보니까. 노래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노래 듣고서 예. 한번 얘기 계속하지요. 그러면 김이나 씨가 자신의 묘비에 새기고 싶다라고 한 그 두 곡 네. 아이유의 좋은 날, 부하거래, 네. 아브라카다브라 듣고 오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늘은 더 파란 건지 오늘따라 왜 바람은 또 완벽한지
뉴스쇼 설 특집 한국인이 사랑한 작사가들 만나고 있는데요. 임진모 선생님, 네. 그 김이나 작사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음. 이분의 시작은 네. 음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었더라고요. 원래 미술사 전공했죠. 예, 전공은 미술사였고 네, 네. 첫 취직한 곳은 네. 수입차 부품업체 부서업체 마케팅 부서. 마케팅 부서였대요. 음. 그러다가 가수 윤상 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뭔가 좀 음악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서 옮긴 곳이 이동통신사에다가 벨소리 납품하는 업체. 네. 그런데 어떻게 작사가 된지 아세요, 여러분? SNS에다가 이렇게 예쁜 글들을 계속 써서 올렸는데 그걸 작곡가 김영석 씨가 본 거예요. 근데 원래 이게 유명한 얘기인데 원래 이 김연아 씨는 작곡가가 희망이었어요. 지망이. 예. 아. 근데 그 글을 보고 김영석이 작곡하지 말고 작사해라. 그렇게 된 거죠. 거예요? 네네. 그 김이나 씨의 작사론 네. 뭐 이런 지론 같은 게 있다면서요. 본인의 얘기도 있지만 남의 얘기도 소중하다는 개념. 네, 그런 것도 아마 이 사람이 다양하게 곡을 쓰는데 바탕이 됐을 건데 저는 사실 조용필의 걷고 싶다가 제일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조용필이 그전 앨범이 잘 안 됐다가 2013년에 바운스 앨범을 내요. 예. 앨범 타이틀은 헬로입니다. 근데 거기서 바운스가 1위에 오르고 헬로도 다시 1위에 올라요. 근데 이 앨범은 조용필에게 아주 중요한 게 젊은 세대한테 겨냥하기 위해서 본인의 과거의 감각을 조금은 이렇게 내려놓는, 지우는 그런 식의, 다시 말하면 우리 음악계에서 이제 뽕끼란 얘기 하는데 네. 그 뽕끼를 완전히 내려놔야 젊은 사람하고 만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곡을 전부 외국 곡을 받았어요. 바운스 외국 곡이에요. 헬로도 외국 곡이에요. 그렇군요. 작사만 적인데 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곡이 걷고 싶다예요. 그걸 바로 김이나가 썼습니다. 그 잠깐만 맛보기로 좀 들어볼까요? 이런 날이 있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살에 닿은 듯이 선명한 밤 내 곁에 있구나 내가 나의 빛이구나 멀리 도와주었다 너의 사랑아. 좋네요. 사실은 이런 게 조용필이 저는 참 대단한 작품자라고 보는 거는 그 가사를 어마어마하게 중시해요. 쉽게 타협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불릴 거 예. 그리고 당장의 어떤 것보다 자신이 불러서 좋은 그런 언어들이지만 나중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도 변치 않을 그런 거. 그러니까 양인자 가사, 하지영 가사, 친구요.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용필의 시선, 조용필의 시각, 조용필의 감각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왜 어떻게 조용필 씨 노래 가사는 다 이렇게 시고 다 좋아요? 근데 작사가가 전부 다른데. 네네. 전부 다른데 어떻게 다 이렇게 좋죠? 까다롭게 고르는 조용필 씨의 눈이 있군요. 그럼요. 네네. 그리고 참 그 작사가도 저는 가장 김이나 이야기 중에서 이거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작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시대 언어와 동승한다는 거거든요. 그 감각을 따라가 줘야 돼요. 네. 시류를 무시할 수 없죠. 트렌드. 네네. 그런데 본인은 고정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계속 버티려면 다양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였다. 내 얘기만 하지 않고 그 유연하게 탄력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 전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유연하게 다 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예. 그렇지 않아 내 그릇이 커야 그 시대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 내가 마음을 닫고 있으면 그게 오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작사가는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네요. 자기의 경험만으로 쓸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으니까. 참 좋은 말도 많이 하던데 예. 이거 잊을 수 없어요. 히트를 치게 만드는 요인은 멜로디다. 하지만 롱런을 책임지는 것은 가사다. 순간 반짝하고 히트치게 하는 건 멜로디인데 멜로디인데 길게 가려면 가사다. 가사가 결국 어떤 곡 좋다 그러면요. 가사가 오는 거예요. 외국곡을 하나 예를 들까요? 존 레논 이매진.
멜로디도 좋아요. 음. 하지만 그 가사가 아니었으면 진짜 타임스퀘어에 1월 1일 날 때 그 곡이 나올까요? 아. 그런 좋은 가사 곱씹게 만들고 진짜 멋지다 이 가사. 이게 돼야 오래 가는 거죠. 맞네요. 네네. 맞네요. 오늘 작사가 특집하면서 뭐 노래도 좋았지만 네. 이 임진모 선생이 읽어주시는 네네. 그 가사도 좋았고 그것의 해석도 좋았고 위로받는 느낌, 편안한 시간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가사 한번 잘 염두에 두면서 한번 가사를 따라가 보세요. 어떤 곡이요? 이선희 그 중에 그대를 만나. 이 곡 역시 김이나 작사입니다. 듣고 오죠. 그렇게 대단한 운명까진 바란 적 없다 생각했는데 그대 하나 떠나간 내 하루는 이젠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그렇게 어른이 되었다고 자신한 내가 어제 같은데 그대라는 인연을 놓지 못하는 내 모습 어린 아이가 됐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나를 꿈처럼 불러주던 그대 입술에 핀 내 이름 이제 수많은 이름들 그 중에 하나 되고 그대의 이유였던 나의 모든 것도 그저 그렇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한국인이 사랑한 작사가들 임진모 선생과 함께 이틀을 달려왔습니다. 하나하나 다 주옥 같은 곡들 너무 좋았고요. 네. 선생님 그 마지막 곡은 네. 어떤 곡으로 할까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어제 첫 시간 시작할 때 네네. 가장 가사가 좋은 곡으로 맨발의 청춘 꼽으셨잖아요. 맨발의 청춘하고 제 인생을 결정한 거가 종점이란 곡 두 곡이 있어요. 그게 전부 이봉조 선생님이 곡을 썼고 작사는 유호예요. 둘 다 최희준이죠.
그러네요. 최희준 선생님인데 저는 어렸을 때요. 진짜 어린애인데 어떻게 이 가사가 그렇게 꽂혔나 모르겠어요. 종점인데 싸늘하게 식어만 가는 내 청춘 꺼져가네. 와, 세상에 어린애 입장에서 너무 암울하잖아요. 근데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좋아한 게 또 정반대. 아무리 내가 죽어가더라도 내가 진짜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맨발의 청춘. 맨발에 대한 이상한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맨발. 그러니까 뭔가 맨발로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열정, 집념. 예. 이런 것들이 최희준 노래에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뭐 설이고 네네. 뭔가 으라차차 새해에 힘을 좀 얻어가야 되니까 맨발의 청춘이 좋겠습니다. 맨발의 청춘 최희준 씨의 노래 들으면서 네. 임진모 선생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에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 내버린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내 생전 처음으로 바친 순정은 머나먼 천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